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평생을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신 아버지께서 훈련 중에 직접 경험한 진짜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부터 녹음을 하고 그래서 녹음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 그런 관계로 제가 앞부분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군대에서 직접 훈련 중 경험한 그 기묘한 경험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 그런 얘기는 해도 돼. 뭐 밝히지만 않으면 되지. 그 현동 어디? 현동 태백 그 현동 그 시작에 앞서 상세한 훈련 지역 정보라든지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기타 보안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녹음이 안 된 앞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동계훈련을 하실 때라고 해요. 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훈련 내용 중 매복이 있는데 그 매복을 위해서 비트를 파고 비트에도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때 비트를 파고 비트와 비트 사이에 그 얇은 끈으로 서로를 연결한 뒤에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잠도 잘 수 없고요. 그렇게 끈으로 연결을 하고 그 끈을 이제 당겨가면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호 오면 바로 비트에서 이제 튀어나가는 뭐 그런 종류의 훈련인데, 그런데 한 사이클 마치고 그리고 이제 팀원 중 한 명이 하는 말이 자기 왼쪽에서 그렇게 흔들어대더라는 거예요. 끈을. 그런데 그 흔드는 게 다 뭐라고 몇 번 흔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호가 아니고 그냥 지 흥에 그냥 맘대로 막 마음껏 흔드는. 그래서 이거 미친 건가, 이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열이 오르는 순간 그 흔들리는 쪽 있잖아요. 그 옆쪽에서 낄낄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팀원 중 하나가 이제 뭔 소리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냐고, 그쪽엔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리고 다음 사이클엔 이제 자기가 그쪽에서 자리를 잡겠다면서 거길 팠다고 해요. 비트를 만들려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저희 아버지의 음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에이 그런 얘기는 해도 돼. 뭐 밝히지만 않으면 되지. 그 현동 어디? 현동 태백 그 현동 그 거기가 봉화 그 현동인데 그 산에 높은 산에 무슨 울진동하는 그 고개인데 그 골짜구니에 가서 이제 애들이 이걸 파서 비트를 파는 거야. 파는데 와서 뼈가 나왔어. 이제 사는 뼈가 막. 그래갖고 그 문창호를 깔아놓고 뼈를 이렇게 놓고는 그걸 가로 이제 해가지고 매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매장을 해줬어. 제사를 지내주고 양지바른데 이렇게 뭉쳐줬어. 그걸 이제 거기서 나와갖고 현동 지나서 태백 그 오다가 그냥 그 현동 지나오다가 그냥 다 다쳤지. 난 완전 반송장 돼버렸고. 그래갖고서 민가에 줘서 이거 약해버리는데 그것도 뭐 하는 미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사고를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친다. 그 절벽 같은 데로 떨어지신 거죠. 걔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떨어졌고 완전 머리 통서부터 발끝까지 샥 그냥 몸 들어가고 그냥 다 죽는 줄 알지.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안 다칠 수가 있지? 한 달. 그렇지. 그래서 그냥 떨어져. 한 달 지나서 집에 왔는데도 그냥 몸이 시커멓고 멍들어서 맥히엄마 아버지. 그러면 말짱해. 남원인가 어디야 저 영주가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냥 민가집에서 군의관이 계속 치료해 그랬어. 올라올 때까지.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 부대원 중 한 명이 이제 그 비트를 파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을 막 흔들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거길 파보니 백골이 나오고, 이후 팀원 전체가 그 훈련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진짜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렇게 큰 사고였는데도 비트를 만들 때 나온 백골 있잖아요. 그 백골을
정성스럽게 대한 그 팀원만, 그 사람 한 명만, 그 남들 다 죽을 정도로 다쳤는데 그 사람 한 명만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그 부대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진짜 죽을 뻔한 사고들도 당했지만 당시 부대원들은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병원으로 후송도 가지 않고 그냥 그 장소에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끝까지 훈련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린 이 나라를 지키는 그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저도 오늘은 작업 끝나고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전화드릴까 하네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그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 계시다면 전화 한 통화 어떠세요? 아버지께서 훈련 중에 경험하신 기묘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신기하죠? 전 이전에 주변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직접 경험하신 경험담을 들으니까 좀 더 오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연 그냥 우연일 뿐인 걸까요? 어떻게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맞아떨어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이 세상엔 일반인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정말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혼자가 아닌 여럿이 그런 존재를 경험했다면 현재로선 증명할 수 없는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이야기는 광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광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광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삼사관학교에서 장교로 인간해서 15년간 직업 군인으로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대전에서 휴일 없이 조그만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도 군대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이상한 경험들을 해서 그 경험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과 1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그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고 추석이었는데 제가 자란 곳은 논산 지역의 그 시골 마을이었는데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을에선 어른들이 이제 어두워지면 그 산 주변에는 오르지 말라고 했었어요. 당시 마을 사람 중에 이제 산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가끔 발견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말이죠. 이웃집에서 술 먹고 놀다가 이제 늦은 시간에 산을 넘어올 때였는데 너구리나 여우 눈빛에 홀려서 그 밤새 그 산을 헤맸다고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 쓰러져서는 그렇게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마을에서 생기니까 나중엔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어두워지면 그 산에 오르지 말라는.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산 쪽엔 여우가 많이 나타나서 말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우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긴 매장한 시신을 여우나 이 동물들이 자주 먹어서, 그래서 그곳에 매장을 할 땐 관 바닥 부분과 주변에 그 석회나 돌들로 쌓고는 그 뒤에 시신을 넣고 매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건 그런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전 어려서부터 친척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도 혼자 놀기를 좋아했는데 그날도 3시에서 5시 사이에 혼자 그 산 주변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거기 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있던 자리였는데 그때 산에서 사촌 형과 제 또래 사촌 아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이 굵게 휘어진 멋진 소나무 가지에 사촌 형하고 사촌하고 그리고 큰아버님 때 그 옆집에 사는 그 제 또래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4-5명이 이제 그 나무 위에 앉아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어서 이제 올라오라고, 응? 올라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냐고, 나도 올라가고 싶으니까 한 명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나무에 오르니 많이 실랑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배도 고파지고 그때 추석 때니까 큰어머니랑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주전부리가 먹고 싶어서 나 내려가서 부침개 먹겠다고, 그러니까 니들끼리 잘 놀아 그렇게 말을 하고는 바로 산 아래에 있는 큰 댁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방금 산에서 본 사촌형하고 사촌이 마루에 앉아서 부침개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걸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작은 할머님도 조금 남다르셨는데요. 한 번은 그 마을에서 신명스럽게 여기는 나무를 말이죠, 정체물을 누군가 이렇게 벤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작은 할머님께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어떤 청년에게 갑자기 욕을 막 해대셨어요. 아주 무서운 표정과 목소리로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은 작은 할머님께 이제 굉장한 신기가 있다고도 할 정도였죠. 어려서부터 전 그렇게 이상한 것들을 접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그날도 그렇게 집에서 부침개를 먹고 있는 사촌들을 보면서도 이것들은 낮에도 사람을 홀리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간 기억이 있어요. 이런 유년 시절을 지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장교라고 생각해서 그 3사관 학교를 지원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가게 된 거고요. 7사단 풍산리 지역에서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 이제 GOP로 가는 곳에 과거 삼청교육대로 쓰였던 그 막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푸른솔 교육대라는 그 교육장을 만들어서 사단 대대급 부대들이 그 반기에 한 번씩 그 일주일간 한국 전쟁 때 이제 선배들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라는 취지에서 주식으로는 보리 주먹밥에 찐감자 그리고 소금만 주고 또 기상하고 산악고보를 하는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대적관 교육을 시키는 그 교관을 맡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은 주말 당직 근무를 서는 그때 그 이틀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 주말 당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연속으로 근무를 섰는데 제 첫 주말 근무 때였어요. 자던 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같이 근무를 서던 병사가 화장실에 가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도 가고 싶어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선 해가 떨어지면 무조건 막사 내에서나 막사 밖으로 이제 나갈 땐 2인 이상 행동을 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 왜 그러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삼청 교육대에서 좋지 않게 운명한 사람들하고 또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들하고 그 귀신이 나오고 가끔은 동물들에게 홀리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하던 그 병사도 직접 봤고 경험했다면서 말이죠. 거긴 삼청교육대뿐만이 아니라 1960년대에요. 북한군이 우리 지피에 침투해서는 화염방사기로 전원 사살했다는 불고기 지피라고 부르는 곳도 있었는데요. 그런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유에서 이상한 존재들이 많다는 곳이었던 거죠. 비록 전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귀신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만요. 당시 군 내에서 그 병사 말처럼 진짜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7사단 민통선 초소 옆에 있는 그 부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8호에서 화천 풍산리로 오는 길에 그 딴산 터널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연결되는 풍산리 지역도로에 검문소가 있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삼거리 도로 중앙에는 과거에 교통통제를 하는데 사용한 그 둥근색 돔 모양의 국방색 파라솔이 있고요. 그 자리엔 무릎에서 허벅지 높이로 낮고 동그랗게 그 시멘트로 만든 방벽이 있는 그런 초소였는데 그날 자정 넘은 시간에 8호 방면에서 화천으로 가는 1톤 봉고 트럭이 왔는데 말이죠. 운전기사가 차엔 양배추만 가득 실려있고 다른 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상한 점도 없고 내려온 지시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조사 후에 그냥 통과를 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문소에서 삼거리 교통통제하는 곳으로 이제 투광등이 비춘 자리에 그러니까 트럭이 지나간 자리죠. 그 도로 바닥에 무언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확인을 해보니 검붉은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전 보고를 받자마자 이제 트럭 기사가 간다고 말한 그곳에 가려면 그 통과해야 하는 그런 검문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연결되는 그 주변 검문소들까지 그 검문소들마다 이제 싹 다 빠짐없이 연락해서는 어찌어찌 생긴 트럭이 그곳에 갈 거다 보이면 잡아서 그 필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쳐서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이후 제가 들은 보고는 그 어떤 검문소에서도 그런 트럭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보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검문소 취사장에는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없는데 취사장 식칼이 도마를 치며 요리를 하는 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전 상부로부터 엄청 깨진 다음 한 밤 10시 넘어서 소주만 몇 병 사들고는 그 한방눈이 내리는 길을 걸어서 그 검문소로 갔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취사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깡소주를 마시려는데 그때 취사장으로 당직하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고 혼자 여기서 조용히 안주 없이 이 소주 한 병만 마시고 흔적 없이 다시 부대로 들어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근무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 당직하사는 아무 말 없이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 앞에 계속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너도 한잔하고 싶냐고, 왜 청승 떨고 있는 이런 꼬락서니를 보고 있냐고 하니까 당직하사는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좀 짜증을 내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술에서 깬 다음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소주 한 잔 받으시고 툴툴 털고 떠나가시라고 하지 못한 게, 밥과 음식 이것 드시고 좋은 곳 가시라고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취사장에선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라든지 아무도 없는데 도마를 두드리며 칼질을 하는 소리라든지 그런 이상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광옥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막사 내든 바뀌든 밤에는 무조건 2인 1조라. 그것도 장교 병사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이런 지침들이 있다라는 거에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저도 어르신들한테 6.25 휴전 이후부터 그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방에서 초소근무를 서는 병사를 호랑이가 물고 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맹수 때문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 때문에, 그런 존재 때문에 해 떨어지면 2인 1조 그런 지침이 있다는 거 신기하고 기묘했습니다. 그곳엔 정말 맹수보다 더 위험한 하늘 품고 떠드는 홀령들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진짜 웃음소리가 무섭게 느껴질 때 아니면 진짜 무서운 웃음소리 들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전 밤낚시하면서 가끔 듣는데 그렇다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 웃음소리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막 히히히거리고 낄낄낄거리고 새벽 2시에서 3시에 그 시간에 제 뒤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웃더라고요. 처음 들을 땐 진짜 소름 돋고 미치겠던데 이젠 안 들리면 궁금하고 의지까지 되더라고요. 웃음소리로는 귀신 이길 것 같아서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스미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스미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스미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2004년 2월에 진주 훈련소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인데요. 그때 저 말고도 동기 한 명이 같이 경험한 실화예요. 그날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가 결정되고 어디로 배치를 받았는지 그 공군 홈페이지에 나온다는 말을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려고 새벽에 몰래 나갔다가 경험한 건데, 새벽에 몰래 나가기 위해 이제 낮에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낮에 받은 루트로 다녀오기 위해서 그 내무실 창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창문이 너무 오래된 창문이라서 조금 열었더니 막 끼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 깰까봐 이제 30분 정도 걸려서 그 창문을 아주 조금씩 열고 그리고 그 창문을 넘어갔는데, 그때 동기 하나가 그런 절 보더니 같이 가겠다고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제가 그 동기한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뭐 말할 이유도 없고 해서, 그리고 그날은 다른 날보다 좀 더 어둡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같이 가자고 했죠. 전화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온전히 달빛 하나에 의존해서 가야 하니까 굉장히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좋다고 하고 그 동기랑 같이 갔었네요. 조용하죠. 발걸음 소리가 어찌나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제가 앞장을 서서 가는데 진짜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땐 진짜 그만큼 정적이 흐르고 조용하고 긴장되고, 그때 동기가 절 살짝 이렇게 톡톡 치더라고요. 그래서 전 걸음을 멈추고 동기를 쳐다봤는데 동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로 주변을 보면서 그래요. 무슨 소리 못 들었냐면서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 그러냐면서 왜 그러냐고. 지금 소리내는 존재는 우리뿐이라고.
그렇거든요. 그때 우리 숨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면 숨든지 해야 하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는데 전 그때까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도 이제 자기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천천히 이제 전화기가 있는 곳까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 거기 철조망이 있었는데요. 그 철조망 옆쪽에서 낄낄거리면서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동기가 저 소리라고, 아까 자기가 들은 소리가 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땐 저도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건 절대 사람이 웃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일부러 암만 기분 나쁘게 웃는다고 해도 그런 울림이 나올 수가 없는, 주변은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이고 막 소리가 울리고 겹쳐져서 들리는데 그 웃음소리 자체가 소름이고 공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때 소리 내면서 달리는 것도 안 되는 게, 그럼 걸리잖아요. 뭐 교관이나 하여튼 걸리면 좋을 게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저랑 동기는 우선 그 소리 나는 쪽을 피해서 가자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여기저기 둘러봤는데요. 거기 보면 계단 옆에 그 문을 닫아서 폐품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폐품 처리장인 거죠. 그런데 소리가 그 안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거긴 저희가 담당하고 관리하는 구역이라 일과 끝나면서 잠가두는데 그 잠긴 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이죠. 안에서 캔 차는 소리도 들리고 그 캔 밟을 때 막 푹푹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막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면서 웃고 뛰어다니고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진짜 무슨 안에서 잔치라도 하는 듯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말이죠. 저랑 동기는 그 소리 들으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거기 이제 멀리서 봐도 바깥쪽에서 자물쇠가 보이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잘못 봤나 하고 뭐 안 잠갔나 하고 봤는데 확실히 자물쇠는 바깥쪽에서 잠겨 있었고 그 소름 돋는 이상한 소리들은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숨, 진짜 그때는 한숨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소리 나는 곳에서 말이죠. 회오리 바람처럼 바람이 일어나더니만 회오리 바람이 저랑 제 동기 머리 위로 날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요상하고 기분 나쁜 것들이 요상하고 기분 나쁘게 저랑 제 동기 머리 위에서 웃어대더라는 거죠. 동기는 바로 다시 사무실 쪽으로 달려서 도망쳤고 전 내무실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숨었는데요. 그게 도망치는 동기 뒤를 계속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어졌는데도 그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면서 그 제가 숨어있는 곳까지 들려오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동기랑 그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 사라진 뒤에 전 바로 앞이 이제 전화기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기왕 갔으니까 전화는 하고 가자고 하고는 전화기까지 냅다 뛰어갔는데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려는데 손이 떨리면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아니 제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 다른 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어쨌든 전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다시 내무실까지 걸리지 않고 잘 돌아갔는데요. 동기를 보니까 머리까지 모포를 덮어쓰고는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저도 제 자리로 바로 들어갔고요. 다음날 저랑 동기랑 다른 동기들한테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요. 아무도 저랑 동기 얘기를 믿지 않더라는 거죠. 뭐 그건 저라도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건 믿지 못할 경험이었으니까 그 다른 동기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진짜 확실한 건 말이죠. 어쨌든 그건 저희에게 장난치면서 저희를 괴롭혔다는 거고 도망가는 동기를 따라가면서까지 비웃듯이 놀려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걸 그 경험 이후에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전 아직도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낸 것이 궁금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스미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스미스님하고 비슷한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동해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 우리가 그때 지나다녔던 그 길에 보면 그 작은 독이 있는데요. 도크라고도 하죠. 그 독. 거기서 소형 군함들은 간단한 수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곳인데 가끔 오버를 하기 위해서 독으로 배를 끌어올려서 이제 공중에 띄워놓고 그리고 높은 그 철계단을 지상에서 그 배까지 연결해서 그리 다니곤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하나가 그때 밤이었는데 밑에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라고요. 막 달려와서는 하는 말이 그 공중에 띄워놓은 그 배
거기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높이가 꽤 되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면 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뭐 거의 돌아가신 조상님 뵙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서 쿵 소리까지 났는데 근데 거기서 기분 나쁘게 웃는 소리까지 들려오더라는 거죠. 처음엔 사람이 떨어진 줄 알고 말이죠. 그냥 냅다 그리 달려갔는데 거긴 뭐가 떨어진 흔적이 하나도 없더래요. 핏자국도 없고. 그런데 뭔가 주변에서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당직병한테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 친구 말 들으면서 그냥 웃고 말았었는데 스미스님 사연을 들으니까 다시 생각나네요. 좀 더 진지하게 들어볼 걸 그랬어요. 좀 물어보고. 그런데 말이죠. 밤에 군대 진짜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렇게 크게 웃으면 다른 사람들도 들을 텐데 스미스님 혼자도 아니고 동기가 같이 들은 그 웃음소리 절대 사람이 웃는 웃음소리가 아니었다는 그 웃음소리 그걸 스미스님하고 동기들만 들었다는 것부터가 좀 오싹한데요. 그것들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